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참 법조인 다니면서 법사위원장 한 것도 쪽팔리고 진짜 민망한 일일 텐데,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법원 각오하라.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법원 각오하라. 법원을 뭐 가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건가? 지난 21일 유튜브에서 반드시 대법관 증언하겠다. 토론회에서는 대법관 100명도 부족하다. 내부에서는 강경파 중도층 지지 다 깎아먹는다. 불만. 다시 말해서 정청래 같은 애가 중도층의 지지를 다 깎아먹는다. 깎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마 민주당 불살라버릴 겁니다. 저런 애가 있어야 돼. 정청래 같은 애가 있어야 돼. 이 문화원에다가 방어한다 그러더니 또 이제 민주당에 불살하는 거 아니고, 이 방어범, 다시 말해서 방어미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어범은 항상 위험한 거야. 이제 미 문화원을 갖다가 방어미수하더니 이번에 민주당을 갖다가 방어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저 시키죠. 아마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정청래가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언에 나서겠다 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팀플레이다. 우리는 팀플레이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팀플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도 사실은 또 최고위원들하고도 서로 상의한 거다, 이런 걸 암시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은 사법개혁, 검경개혁의 힘 뺄 사항이 아니다. 지금은 사법개혁, 검경개혁의 힘 뺄 사항이 아니다라고 직접 진화에 나서기 나흘 전에 바람. 그러니까 정청래가 21일 날 법원 각오하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나흘 있다가 그걸 의식했는지 이재명이가 지금은 법원개혁과 검경개혁에 힘 뺄 시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서로 역할 분담 같아. 정청래는 일부러 강하게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또 뒤로 좀 후퇴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팀플레이. 지가 팀플레이라고 했잖아. 팀플레이라는 게 뭐야?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수비하고, 누구는 윙 보고, 누구는 라이트 보고, 누구는 또 센터 보고, 이게 팀플레이잖아. 그러니까 정청래의 말을 빌리면 이재명의 말조차도 사실은 말이죠, 서로 배드캅, 굿캅 역할을 맡아가지고, 너는 착한 역할, 너는 나쁜 역할, 이재명은 좋은 역할, 이재명은 착한 역할, 정청래는 나쁜 역할, 정청래는 악한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죠,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 이슈가, 즉 정청래 같은 애들이 자꾸 떠드니까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답니다. 대선 공약에 대법관 증언, 사법개혁 완수, 이거를 명시한 이재명 후보가 정확한 증언 규모와 추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대선 공약에는 말이죠, 대법관 증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완수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죠, 정청래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재명 정부가 되면은 법원은 각오하라, 이런 식으로 협박이라 하고 말이죠. 이거 협박 아닙니까? 이 협박죄로 누군가가 지금 또 이제 고발이 들어갈 텐데, 이런 고발이 들어가면 바로 법원에서 말이죠, 이 기소가 되면 바로 이건 영장 처벌해야 됩니다. 협박죄도 얼마든지 또 구속도 가능한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정청래는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했대요. 이 매불쇼 엄청 많이 보는 건데, 사람들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매불쇼.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서 법원 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언한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다. 만약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손에 장을 찢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전 의원의 손에 장을 찢겠다. 진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 손에 장을 찢어야지 왜 최강욱 의원의 손을 장을 찢습니까? 전 의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짜고 치고 최강욱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는 것이고, 이 최강욱도 법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놈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또 법원에 의해서 국회의원도 떨려나고, 조국도 법원에 의해서 지금 또 깜빡하고,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든지 최강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최강욱하고 지금 정청래가 서로 내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왜 최강욱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내가 이걸 반드시 하겠다. 지들끼리 얘기했겠지. 그래서 정청래가 최강욱한테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겠어. 원수는 무슨 원수야? 최강욱이가 지가 말이죠, 인턴 이거 할 때 말이죠, 공문서 위조하고 사무소 위조하고, 공문서는 아니죠, 그 사무소 위조해가지고서 결국은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걸 갖다가 말이죠, 마치 전혀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조국도 지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깜빡한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것들은 항상, 좌파들은 항상 자기는 무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지금 이제 장구치고 북치면서, 야, 법원을 갖다 손봐야 돼, 우리가 손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선보려면 대법원을 선보여야 되는데 대법원을 선보는 방법은 대법관수를 확 늘려가지고서 대법관수를 확 늘리면 이 대법관이 n분의 1이 되잖아. n분의 1. 그래 n분의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 대법관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 팍팍팍 집어넣어가지고 대법원을 갖다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죄는 무죄로 만들고 저쪽 죄는 전부 다 유죄로 만들어가지고 있어. 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지금 걸리면 아웃이다. 그리고 우리를 건드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뭐 김정은 나라지. 그러면 그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라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치주의 나라를 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는 말이죠. 그 고모부를 갖다 고사 쪽으로 쏴줬고도 사용 안 당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이게 인치주의 나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청래가 하는 대로 정청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뭐 그러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법치주의는커녕 완전히 이제 원님 재판하고 인치주의 나라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청래가 숫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100명, 50명, 30명 뭐 그런 안이 쭉 있다.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을 선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는 거야. 방송 패널로 출연한 최 전 의원이,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판사들한테 민주당 지도부는 카드로만 쓰고 안 할 생각한다는데 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혼자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도부가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즉 이재명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혼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골치 아파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 의원은 뭐라고 말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 질주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팀플레이한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고 당 차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 거야.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도 안 할 것처럼 마치 이재명이 뒤로 후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원을 선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지. 정청래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법개혁 이슈가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과 연계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 자백하고 있는 거야.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파기환송 취지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해 가지고서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 대법원을 갖다가 손보려고 한다는 것을 사실 정청래가 여기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부에서 예상 못하게 전원합의체로 고법의 무죄를 뒤집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했지 않느냐. 아니 고법의 무죄를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민주당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고법에서 무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상상도 못하게, 지들이 이제 감히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상상 못하게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상상 못하게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을 하겠다. 보복하겠다는 말이지 뭐야.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는 말이죠. 이것들이 대법관 100명으로도 부족하다. 이 장경태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대법관 100명도 부족하다. 그럼 1000명 하지. 대법관 1000명 해. 대법관 1000명 하면 말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 한다며. 그러면 그거 이재명이 안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수고 사실은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 100명, 200명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저 정청래도 대법관 하고 유시민도 대법관 하고 김어준도 대법관 하고 다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야. 중도층 지지 다 까먹는다. 정청래 때문에 지금 지지를 다 까먹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되면 이건 정청래 때문에 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자 지금 이재명이 불을 끌려고 그거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당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중하라는 얘기를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 만드는 안은 철회했다. 그 다음에 비법조인이 지금 대법관 되는 것은 철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속임수 같아. 원래는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대법관을 100명, 200명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비법조인으로 거기 대법관을 채워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지금 지 몸대로 정계성 같은 애들 집어넣고 마흔역 같은 애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안방으로 만들듯이 대법원도 자기 안방 만든 다음에 자기들은 죄를 져도 깜빡 안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놈들은 다 자기들 눈에 찍히면 바로 그냥 대법원에다가 나중에 하나의 지침 내려가지고서 다 밑에서 무죄로 올라와도 다 유죄로 때려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법원 각오하라. 그러니까 정청래가 말이죠. 법원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증언만 말하지만 증언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서 판사도 말이죠, 깜빵 버리는 법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라는 것도 하려고 그러잖아. 법 왜곡죄가 뭔지 압니까? 재판을 갖다가 뭐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하면 결국 그 얘기 아니야? 결국 그렇게 하면 또 깜빵 버리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판사들을 옥죄고, 그다음에 판사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래 자기 말 잘 들으면 냅두고, 말 안 들으면 그야말로 손보고 꼭두각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법원을 꼭두각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바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옛날 같으면 연판장 돌리고 그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한 그런 조치를 나서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망해가지 않게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겠죠. 강철TV입니다.